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병드는 이유를 지난번에 기록 영화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Forks of Lives의 지난 시간에는 콜웰 에셀슨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으며 심장병을 어떻게 반전시켰는가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우리가 왜 병나게 되는지를 콜린 캠벨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콜린 캠벨과 에셀스틴은 친구 사이입니다. 이분도 지금 살아계시고요. 보면 Forks of Life에 출연하셨고 The China Study를 저술하셨으며 큰 연구 과제를 수행하셨고 호울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지으셨습니다. 코넬대학 영양화학과의 명예교수이시며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300여 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출간하셨고요. 저지방과 저단백질, 채식 위주, 자연식품 옹호가이십니다. 미국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The China Study를 2005년에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물성 지방과 질병, 특히 암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20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미국 암연구협회 회장을 여긴 걸 보면 이분이 얼마만큼 저명한 인사인지를 아시겠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양학자이십니다. 암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의학이 더 가깝죠, 영양학보다. 근데 그 수많은 엄청난 의사들이 영양학자를 회장으로 모셨다는 것은 대단히 저명하고 업적이 정말 큰 교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뉴욕타임 베스트셀러인 홀,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당신이 병드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학자로서 오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다시피 다큐멘터리 필름 2011년에 Forks of Knives라는 기록 영화를 만드셨고요. 자, 그럼 중국 연구 The China Study가 어떤 연구인지 한번 보실까요? The China Study의 연구 결과가 미국 전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미국의 주요 산업인 축산업과 식품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서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미국 어디에서도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자들은 중국의 예방의학자들과 또 영국과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물론 음식과 질병 간의 관계였습니다. 음식과 질병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특히 암, 만성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 시골 주민들은 이사도 안 가고 음식도 대대를 이어오는 전통 시기를 먹기 때문에 또 민족이 섞이지 않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보니까 이들은 저지방, 고식이섬유, 채식 위주의 식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가리켜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말할 만큼 정말 대단한 연구예요. 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전향적 연구를 했습니다. 83년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자료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전향적 연구라고 그랬죠. 중국 시골 마을 6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식단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발생하는 만성질환과 12가지의 암 발생률을 조사해서 통계치를 했습니다. 결과는 동물성 음식이 만성질환이나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너무 명확해서 통계 처리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게 The China Study고요. 미국 최장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whole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당신이 병드는 이유라고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에 투자하신다면 이 2권 정도의 책은 사보시면 제 강의 짧은 시간에 하는 거 얼마나 다 나열해주고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최고 영양학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양학자인 캠벨이 79살의 나이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과학자로서 대중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전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영양은 인간의 건강의 핵심적인 열쇠이다. 그러니까 영양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영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부적절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날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틀린 걸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책에 보면 실제로 한 거대 제약회사의 2010년도 그것도 10년 전의 매출액이 전 세계 80% 국가들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2,890억 달러였다. 또 한은민족 해결 방법은 매우 제한된 영역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총체론적 해결 방법에 비해 상품화되기 쉽다. 면역력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을 잘게 쪼개진 각종 질환의 맞춤 상품처럼 나오는 영양제가 그 예이다. 만약 심근경색이 걱정이라면 환원론적 처방이라면 오메가3 지방산 캡슐 2개를 복용하면 된다. 간단하고 빠르고 아주 쉽다. 운동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처방을 내리는 총체론이 거대 의료 제약 산업에게 외면당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과학과 의학계는 연구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거대 제약 또는 의료 산업에 무릎을 꿇었으며 정책 결정자인 정치인들 또한 그들의 후원과 기부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제약회사가 번창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우리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당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식품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산업입니다. 자, 이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정말 좋은 단백질을 공급받고 우리는 건강 상태가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조사해보니 칼로리 전체의 15%를 단백질 양으로 채우고 있고요. 중국은 10%가 단백질이었습니다. 칼로리의 10%.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은 식물성 단백질이 15%의 단백질 가운데서 10%가 식물성 단백질이고 90%는 동물성 단백질이었어요. 반대로 중국은 90%를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하고 10%만 동물성 단백질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식물성에는 단백질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콩 종류가 거의 40% 이상이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벌꽃, 꽃가루요. 화분 40%. 그 다음에 삼씨앗, 햄프헐스 33%, 견과류 21%, 씨앗이 약 14%가 전부 다 식물성 단백질이고 또 거기에다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식물성으로 섭취하면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캠벨이 주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동물성 단백질을 20% 투여하고 한 그룹은 5%의 동물성 단백질을 투여해서 3주, 6주, 9주, 12주의 초기 암 등이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그렸는데 유제품 단백질에서는
20%까지 올라갔고요. 5% 주는 데는 5%만 그냥 쭉 해갖고 거의 없었습니다. 캠벨이 또 한 그룹의 지에게 유제품 단백질을 20%를 줬다가 5%를 줬다가 다시 20%를 줬다가 5%를 주는 그런 실험을 해봤더니 이 초기 암덩어리 수 비교가 단백질 수 퍼센트 주는 것하고 똑같이 25, 25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신기하지요? 근데 말이에요. 같은 단백질을 20% 줬는데 지금 동물성 단백질 20%와 식물성 단백질 20%를 비교해보면 식물성 단백질, 콩과 기리의 20% 단백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암덩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나쁘고 그것도 퍼센트를 높으면 높을수록 나쁘다는 결론이죠.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전자나 주변 환경에 들어있는 위험한 화학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다. 음식이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죠. 이렇게 중요한 일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좀 더 잘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채식 위주의 진짜 식물 섭취.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Whole Food Plant Based라 그랬죠. 식물 위주의 진짜 식물, 가공되지 않는 그런 자연 상태의 식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칼이 많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암도 낮추고 심장질환도 낮추고 뇌졸중도 낮추고 변비도 낮추고 대신 면역력은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건강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에서 최고의 비밀은 우리 몸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식단이다. 심혈관 질환을 적절히 치유할 수 있는 식사의 변화는 훌륭한 약이다.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질 것이다. 음식은 많이 먹으면 말이에요. 어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줄여주고 또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올려주고 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거 참 희한하지요. 근데 약은 이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들이 가장 비싼 처방약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수술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클 크레글이라는 40대 또 그 의사가 한 분 계신데 음식이 강한 힘을 가진 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이제부터 좀 더 잘 챙겨 드시고 신경 쓰시면 훨씬 건강에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암을 유발하고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을 유발하고 동물성 제품, 특히 유제품들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제품에 과도한 영양소가 들었고 성장 호르몬, 항생제가 많아서 림프계를 폐색시킨다. 우리 몸에 배설물, 독극물, 배출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림프계가 폐색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암 걸릴 것인가, 심장질환 걸릴 것인가, 이형 당뇨병 걸리는가, 뇌졸중 걸리는가, 황반 변성이 일어나는가, 편두통이 일어나는가, 발기부전이 생기는가, 관절염 생기는가, 이걸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식단은 많은 질병을 물리칩니다. 건강한 식단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늦지 않을 때 뭔가 바꾸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면 바꿀 수 있죠. 그게 건강한 식단대로 하는 거죠.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시고 생활에 실천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